교환 연구생으로 공부하러 간 딸을 만나러 한국을 방문한 독일 쾰른에 사는 린다 씨. 주변 친구들이 한국 겨울은 추우니까 봄에 구경 가라고 했다는데 겨울에 올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답니다. 한국에 왔는데 하필이면 눈이 많이 내렸다네요. 눈 내리는 풍경이 운치 있고 예뻐서 겨울이 춥기는 했지만 오히려 겨울에 와서 특별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 내릴 때 한국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린다 씨의 사연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쾰른에 사는 린다입니다. 딸 앨리스가 한국에 교환 연구생으로 유학 가 있어서 딸도 보고 싶기도 하고 혼자서 타국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 싶어서 딸을 응원해 주러 한국에 가보고 싶었어요. 저희는 자식이 딸 앨리스 한 명이에요. 물론 성인이 되면 나가서 살기도 하지만 대학을 베를린으로 가서 떨어져 살기는 했어요. 그래도 같은 나라에서 지역만 다른 곳에 사는 것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느낌이 다르니까요. 처음 앨리스가 한국으로 유학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도 괜찮은 대학이 많은데 왜 한국까지 가느냐고 섭섭하긴 했어요. 사실 유럽에서는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을 가거든요. 동양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한국 IT 기술이 전 세계에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처음에는 미국으로 갈까 고민했었는데 자료를 찾고 교수님과 상담해 본 후에는 한국으로 유학 가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세계의 대세는 동양으로 움직이고 그 중에 특히 한국이 세계를 이끌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딸이 공부하러 가겠다는데 말릴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항상 리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딸의 판단을 믿고 지지해 주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 앨리스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한국이 독일에서도 자주 이슈화되고 한류 열풍도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긴 했거든요. 딸 앨리스가 유학 간 나라니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요즘 한국어 배우는 독일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특히 K-팝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쾰른에서 인천공항까지 13시간 반이 걸렸지만 루프트한자 비행기 직항이 있어서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사실 주변에서 봄에 한국으로 여행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얘기해줬지만 봄부터 안식년을 맞아 남편하고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거든요. 안식년에는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봉사활동으로 안식년을 보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안식년에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남편하고 의견을 모았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딸 앨리스가 방학도 없이 연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겨울방학이니까 봄학기 때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앨리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독일 대학은 크리스마스 2주 정도 휴식 외에는 겨울방학이 없는데 한국은 겨울방학이 길더라고요. 한국이 춥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한국의 추위에 겁을 먹었어요. 그렇지만 독일의 겨울도 충분히 추워서 추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어요.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거라서 모든 것이 이국적이고 좋았어요. 상상했던 것보다도 인천공항이 엄청 웅장하고 첨단화된 느낌이더군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공항 입국 수속이 엄청 빠르게 진행되더라고요. 뭐든지 디지털화되어서 전자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진짜 미래 도시인 것 같았어요. 입국장에 도착하니 어여쁜 딸 엘리나가 마중 나와 있었고 우린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난리가 났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와서 버스 타러 가는 도중에 또 한 번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갑자기 제 앞으로 무언가가 다가오더니 비켜가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무인 로봇이 청소를 하고 다니고 있었고 로봇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아니라 미래 도시, 아니 영화 속에 있는 도시에 와 있는 듯 했어요. 심지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4개국어를 하는 겁니다. 길을 안내하는 로봇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미래 도시에 왔나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엘리사가 한국에 온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했어요. 뭐든지 디지털화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방금방 상용화해서 실생활에 적용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딸 엘리사는 캐나다에서 온 대학 연구생 린다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린다하고는 처음 한국에 유학 왔을 때
기숙사 룸메이트였었고 서로 의견도 잘 맞았고 성향도 비슷해서 지금은 절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기숙사에서 지낸 후에는 각자 원룸에 살았었는데 너무 좁기도 하고 임대료도 비싸서 둘이 빌라를 얻어서 욕실과 부엌은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것이 원룸보다는 넓어서 좋기도 하고 임대료 면에서도 더 경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참 똑똑해요. 린다하고는 영상통화로도 몇 번 인사를 했어서 낯설지 않았고 딸이라고 생각되었어요. 다음 날 한국에 온 엄마를 위해 엘리나가 경복궁 등 서울을 구경하자고 했어요. 한국이 춥긴 춥더라고요. 딸 집에서 전철역까지는 버스로 2정거장 정도였어요. 엘리사가 따뜻한 날씨였으면 거리를 구경하면서 걸어가는 것도 좋은데 그날은 날씨가 추우니 버스를 타고 가자고 했어요. 평상시 때는 엘리사는 운동도 되니까 전철역까지 걸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 가니 유리로 된 작은 집 같은 것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옆에서 엘리사가 피식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그것은 버스 대기할 때 바람을 막아주는 공간이었어요. 엘리사가 버스가 3분 후에 도착하니까 의자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의자가 따뜻한 거예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의자 아래를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웃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라고 했어요. 이런 시설을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어요. 엘리사는 엄마가 놀랄 줄 알았다나요. 유럽 여행 다니면서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시설이었어요. 엘리사가 전광판을 가리키면서 3분 후에 버스 도착한다는 안내와 버스가 혼잡하지 않고 여유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버스 공간이 여유 있다는 것까지 안내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네요.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기술력 좋은 독일도 없는 것인데 엘리사가 왜 한국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발전했었는지 몰랐었으니까요. 이런 시설은 일조량도 적고 비도 많이 내리는 독일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네요. 독일도 기술이 좋은데 에너지 절약 때문에 이런 시설을 안 만드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독일은 9월 이후부터도 추워요. 비도 많이 내리고 무엇보다도 햇볕이 내리쬐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더 춥다고 느껴져요. 가을이기는 하지만 9월 이후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겨울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예요. 전철을 탔는데 전철 안은 무척이나 따뜻했고 의자마저도 따뜻하더라고요. 아주 감동이었어요. 사실 어제 엘리사 집에서도 보일러 때문에 집안이 따뜻하고 방바닥이 따뜻한 것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방바닥이 따뜻해서 누우니 뼈가 녹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침대에서 안 자고 바닥에서 잤어요. 독일에도 이런 보일러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집에서 털 실내화를 신고 옷도 두껍게 껴입고 난방비 때문에 라디에이터 옆에 있다가 잠잘 때는 아예 다 끄고 살거든요. 보일러는 정말 부러워요. 경복궁 구경하고 광장시장에 가서 빈대떡도 사 먹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바람이 매섭더군요. 얼굴이 찢어질 듯 했어요. 다행히도 독일에서 올 때 두꺼운 옷과 모자 장갑을 가지고 왔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녁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한국에 눈 내리는 겨울은 정말로 특별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들이 거리를 하얗게 덮었고 그 풍경은 마치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어요. 동양에 와서 이국적인 모습에 또 눈까지 내리니 그 모습을 보며 매료되었어요. 엘리사 집이 약간 언덕에 있어서 아래 풍경이 내려다 보였거든요. 독일도 눈이 많이 내리긴 하지만 주로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한국에 눈 내리는 풍경은 쾰른의 겨울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어요. 쾰른의 겨울은 차가운 공기와 선명한 하늘 그리고 조금은 거친 눈이 특징인데 한국의 겨울은 부드럽고 조용하게 내리는 눈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눈은 마치 깃털처럼 하늘에서 부드럽게 내려와 거리를 하얗게 만들었고 그 눈이 닿는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 마치 하얀 벨벳으로 덮인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외국에 나와 있으니 뭐든지 환상적으로 보이네요. 독일에서는 자신의 집 앞에 눈을 직접 치우는 것이 의무라서 눈이 내릴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제설 작업을 해야 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설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 도로는 이미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사는 빌라가 약간 언덕에 있어서 도로에 열선이 깔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스팔트 포장면 아래에 열선이 설치되어 있어
감지 센서를 통해 눈이 내리면 자동으로 작동돼 눈을 녹이는 스마트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선에 의해 눈이 녹으니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해줬어요. 이렇게까지 하다니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빌라 주민들이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엘리사와 린다도 내려가서 인도와 빌라 주차장 안에 쌓인 눈을 치웠어요. 그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며 눈을 치워나갔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들어오면서 접시를 들고 왔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엄마가 독일에서 오셨다고 한국 음식 드셔보라고 주셨다면서 잡채라는 요리를 가지고 왔고 전 너무 감동받았어요. 잡채는 부드럽고 스윗한 맛이었고 정말 맛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기도 하니까 인사도 나누며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외국인이라고 챙겨주신다네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딸이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어서 항상 걱정되는 마음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큰 도로도 이미 눈이 치워져 있었고 제설차가 밤새 도로를 다니며 제설제를 뿌리면서 눈을 치워주었던 것이에요. 독일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독일도 큰 도로는 제설차가 치우기는 하지만 그렇게 빨리빨리 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경험은 나에게 한국의 겨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었고 한국의 겨울은 눈이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옆집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독일보다 더 춥긴 해요. 특히 바람 때문에 얼굴이 찢어질 듯이 아프긴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든 금방 따뜻한 온기가 있잖아요. 따끈한 오뎅 국물도 있고 버스 정류장에도 전철에도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보일러가 작동되어 따뜻한 것이 너무너무 부러웠고 춥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때문에 한국의 겨울이 춥지 않고 너무 따뜻했답니다. 이상 쾰른에서 한국을 방문했던 린다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겨울바람이 매섭긴 하죠. 추울 때는 진짜로 얼굴이 찢어질 듯이 아파요. 전문가들은 급격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구의 반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노력해서 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올해는 눈도 많이 내리고 추운 겨울이었지만 린다 씨가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때문에 춥다고 느끼지 않았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인의 정이 외국인들에게도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린다 씨 부부가 안식년에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참 감동적이네요. 세상만사도 채널 수익금의 10%를 장애아이들 치료비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세상만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